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선과 삼척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히 물을 뿌립니다.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9일. 불은 산림 10,0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5,000여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도 이처럼 바싹 말라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은 한층 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위험이 더 큽니다. 시류 습도가 30%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달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고성,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산불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국방부 등 유관기관 공동 대응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전제 배치하여 산불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입니다. 산림청이 최근 10년 산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불 발생 원인의 95%는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학기 준비에 활기가 넘쳐야 할 대학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올해도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 거란 예상에 학생들이 개학을 미루면서 원룸촌에는 빈 방이 넘쳐나고 개학만 기다리던 주변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물이 건물마다 붙어 있습니다. 아직 방주인을 찾지 못한 원룸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새학기 계약을 약 2주쯤 남긴 지금 시점에는 계약 등이 모두 끝나야 하는 시점인데요.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그 절차가 약 절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2월달 이제 이럴 때 확산되니까 시작은 했지만 그때는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방들을 얻었고, 올해는 아예 코로나가 안 끝나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과는 집들을 없고 대면 수업을 안 하는 과들은 아직까지는 집들을 안 없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방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학생들이 개학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부분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이미 계약한 자취방 월세만 낭비한 경험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는 일단 통학을 하며 백신 접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면이랑 비대면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왔습니다. 지금 아직 미루고는 있는데 다들 구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통학을 해야 될지 다 미루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들 2학기 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대학가 상권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새 학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개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대학가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가축 감염병까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 집중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쪽에 이어서 남쪽으로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 농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인 접근을 최소화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다 돼갑니다. 16일 기준 도내에서는 야생 멧돼지 약 580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습니다. 초기에는 접경 지역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 지역과 남쪽인 영월까지 확산됐습니다. 농가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방역실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분뇨 처리와 방역시설 설치 비용 등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한 1, 2천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거의 5천 정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게. 종식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문제지만 고병원성 조류독감 역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원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토기조순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시다시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모두 32건, 그중 22건이 철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양에서 첫 발견된 이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영월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가금류 농가로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외부 소독이라 할지 또 기본 방역 수칙으로 해가지고 손 씻기, 농장에 들어갈 때는 장화 갈아 신기 등, 그리고 또 농장에서 생석계 벨트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독감까지 동서남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서핑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양양 지역에 대형 건축 사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무분별한 건축 승인으로 향후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서핑으로 유명한 인구 해변이 있는 양양군 시변리입니다. 이곳에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연이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이면 밀려드는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지역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죽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주민이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게 일단은 이제 허가나면 내리면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주면은 그래도 확보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현재 죽도 바로 인근에 7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이 또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부지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곳 시변리와 인근 동산리만 해도 생활형 숙박시설 1,100실 이상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7건, 2,600실이 넘는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건축되면 죽도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관의 사유화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양양군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실당 0.5대의 주차면수 확보 기준을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양 지역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옛 미군기지 캠프롱에 있던 원주 태장동 일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문을 엽니다. 2024년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건립 계획도 나왔는데요. 생명 건강을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을 알리고 또 활성화하게 될 국립전문과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옛 캠프롱 미군기지 개발 계획을 담은 조감도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홍보 전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들이 부지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도 배치돼 종합문화체육공원으로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중 강원도에는 최초로 건립이 확정된 국립과학관 조성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국비 등 49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7월에서 8월 중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과학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은 지역 특화 산업인 건강의료와 관련된 첨단 과학의 발전상을 알리고 교육과 지역 문화, 소통이 결합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도 과학관 인근의 어린이 체험과학관을 추가 유치해 전국적인 교육 문화 명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 우리 전국 과학관이 유치되어서 그 인근에 우리 어린이 체험 전문 과학관을 함께 유치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3월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첫 국립과학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원주시의 도시 이미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보다 10년 앞선 이번 계획에 따라 그린 액화수소 등 신재생 미래에너지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확산,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탄광 지역인 태백 일원에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에너지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린 뉴딜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선언이 실현되면 2040년까지 강원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인 3,440만 톤 이상의 순 배출량이 제로화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콜 서비스가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75개소에서 안심 콜 서비스를 운영한 데 이어 3월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11,000여 곳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료 전액은 원주시가 부담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서비스가 기존 QR코드 접속이나 수기 명부 작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공사에 착수한 춘천 레고랜드 공사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공정률은 75%를 넘어섰는데요. 강원도는 지금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에 놓인 굽이진 철길이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대형 워터파크 시설과 유럽식 고대 건축물도 형태를 갖춰갑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7%. 강원도는 오는 6월쯤 테마파크 공사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레고랜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7번이나 착공이 연기되며 여러 비판이 이어졌던 춘천 레고랜드. 우여곡절 끝에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19개 중 15개 시설은 설치가 완료돼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이용권 판매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가 거의 다 지어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 내년 봄부터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 추진 걸림돌이 되어온 청동기 유적 문제도 대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이 섬 면적이 약 28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분의 1인 2만 8천 평을 유적공원으로 다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문화재는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는데 유물 박물관을 지어서 3D 화면이라든가
호텔 등 체류형 관광지까지 조성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해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이 더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개장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약 1년. 남은 기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강원도가 밝힌 기대 효과가 주민들에게까지 와닿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와 LG 헬로비전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성구 LG 헬로비전 강원방송 대표는 재난방송의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도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요즘 재난이 과거와 달리 빠른 시간 내에 폭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채널과 속도가 중요한데 헬로비전이 이런 채널을 열어주셔서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다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또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주기적인 도정 브리핑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접어드는 날이 많아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 소방서는 해빙기 익수 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빙상 구조와 수중 수색 등 특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는 수면이 얼어있는 해빙기에 물에 빠지면 몸이 얼음 밑으로 파고들어 스스로 탈출하기 매우 어렵다며 얼음 낚시 등 빙상 레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겨울철 순환사고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춘천시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공론화 TF위원회는 준공영제와 완전 공영제를 비교 평가한 결과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전 공영제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승무직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한편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0억 원 정도의 인수비용이 발생하고 기존보다 1.28배가 증가한 156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도출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분과위원회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2023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 등의 주택 1,000개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구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한 행복주택 150호, 신동 근로자 아파트 120호 등 모두 6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선읍 북실리와 엘살리 일대에 민간 아파트와 빌라 등 400호의 주택 보급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공공관광 빅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판 뉴딜 관광 분야 선정 과제로 지역 내 외국인 이동 소비 행태와 기초지자체별 방문자 분포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이를 통해 그동안 민간 데이터 구입비 부담과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 예산의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 집행 대상액 중 55%에 해당하는 1,180억 원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합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부문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